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을 놓고 의회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입국 시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경우 2주 의무격리를 면제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의무격리가 면제될 경우 한인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만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추가 세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0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방정부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도로, 공항, 노후화된 학교까지 현대화하는 것이지만 연방 의원들은 비용 감당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big, yes. It's bold, yes. And we can get it done. It's the largest American jobs investment since World War II. I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그러면서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교량,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의 재건을 위해 1분도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ll also repair 10,000 bridges, desperately needed upgrades to unclog traffic, keep people safe and connect our cities, towns and tribes across the country. 이번 계획에는 교통 인프라 재건에 6,120억 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4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에 2,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 called infrastructure, but inside the Trojan horse is going to be more borrowed money and massive tax increases on all the productive parts of our economy.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르면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과 학교 건설 및 개선, 그리고 실직 근로자 등 인력 개발에도 각각 1,000억 달러씩 투입됩니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에 4천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에 한해 한국 입국 시 2주 격리 의무 조치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한국 국회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한국 국회의원들까지 적극 나서고 있어 그동안 2주 의무 격리로 피해를 보거나 한국행을 꺼리던 한인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 한인경제단체 협의회가 한국 국회에 보낸 청원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주 자가격리로 인한 수천 달러 상당의 비용 부담은 물론 부득이하게 비즈니스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입니다. 2주간 격리를 하고 또 거기서 일을 보고 올라가면 적어도 3주간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한 1, 2주 때문에 또 가야 될 일도 있거든요. 어떤 측에는. 그럴 경우에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청원서엔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자, 그리고 탑승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해 한국 입국 시 의무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한국 자가격리 의무화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이 같은 청원이 접수됐지만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결국 무산된 바 있으며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국회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청원이 진행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팬데믹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한인업계는 격리 면제 가능성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 여행사에선 제일 반가운 일이죠. 사실 이 격리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죠.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풀어질 때까지만. 20여 개의 한인단체가 참여한 청원서는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청원서가 통과된다면 국회 명의로 정부의 공식적인 시행을 권고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여행업계의 경기가 백신 접종과 함께 다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장기 여행을 예약하면서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여행 비용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행 검색 웹사이트인 호퍼의 경제학자는 비행기 좌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항공료는 올 여름까지 매달 5%씩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은 팬데믹으로 노선과 비행 빈도, 승무원 등을 축소한 가운데 비행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까지 더해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팬데믹 동안 폭락했던 호텔 가격도 백신 접종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뉴욕주가 기호형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마리화나를 사서 피울 수 있고 대마초 관련 모든 전과 기록도 자동으로 삭제되는데요. 마리화나 합법화로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Are there any other votes? Announce the result. Ayes 100, noes 49. The bill is passed.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주의회 표결 12시간 만에 마리화나 관련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뉴저지에 이어 16번째입니다. 우선 마리화나 소지와 재배 등은 허용되며 유통과 판매는 세부 규칙 설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t's going to take at least a year before we get up to speed and you start seeing distribution in retail. 이로써 만 21살 이상 성인은 3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대마 묘목을 최대 6개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도 모두 삭제됩니다. 마리화나를 최대 3온스까지 소량 소지했을 경우 체포는 물론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 뉴욕주는 최소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In this bill, we have worked to protect communities of color from over-policing.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각 운전사고와 범죄 등이 증가해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New Yorkers concerned about people. I can't get into my building. I can't go and take the kids to the park and people smoking marijuana. So there's that piece of it. 뉴욕주 보건국은 현재 환각 운전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마리화나 관리 사무국을 설립해 마리화나 관련 규제와 감독을 맡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50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가 내일부터 50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주정부가 개설한 웹사이트 마이턴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원 정보와 주소 등을 입력하면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주소 입력 시 다른 지역이나 집코드를 입력해 접종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지만 일부 카운티는 카운티 내 거주자나 근무자로 백신 접종을 제한하고 있어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미국의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참가자 중 가짜액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모두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백신 접종자 중에는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앞서 진행한 16세에서 25세 대상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부작용은 통증과 발열, 오한, 피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으로 진행된 소규모 시험인 만큼 백신이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얼마나 잘 발전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연방식품의약국을 비롯해 유럽 등 각 규제 당국에 12세에서 15세 대상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60대 아시안 여성을 폭행했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오전 1시 10분쯤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증오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8세의 흑인 남성 브랜던 엘리엇으로 지난 2002년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17년 복역한 뒤 2019년 석방됐고 평생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엘리엇은 증오범죄성 2급 폭행 2건, 1급 폭행 미수 1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5년형이나 평생 보호관찰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뉴욕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33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사브라사의 허머스 제품이 살모넬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사브라사의 자사의 일부 허머스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2,100여 케이스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6개 주에 판매된 10온스 사브라 허머스 클래식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다음 달 26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콜 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처나 사브라사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화장지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생활용품 업체 킴벌리 클라크는 오는 6월부터 월마트와 코스코, 아마존 등 소매 체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스캇 화장지와 하기스 기저귀 등 자사 브랜드의 유아용품과 성인 위생용품을 최대 9%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킴벌리 클라크는 이번 가격 인상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킴벌리 클라크에 이어 경제업체인 프록터앤갬블도 조만간 자사 브랜드 제품의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재 생산 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엄청난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화재 위험으로 쉐보레와 GMC 밴 10,000대를 리콜합니다. GM은 플러스 배터리 케이블과 퓨즈 박스 사이의 접촉으로 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쉐보레와 GMC 밴 10,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 쉐보레 익스프레스 8,000대와 2021 GMC 사바나 차량 2,000대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서 17자리 차량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M 측은 리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 등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 수천 명이 군에 의해 학살됐던 미얀마에서 비극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제사회는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가옥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인근 숲속에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얀마 군부가 반군 단체인 카렌 민족연합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군부 세력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 CRPH도 오늘 군사정권에 맞설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결합해 연방군을 창설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규모 무력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민들의 미얀마 탈출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교민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군 수송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을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나 또는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셔틀버스에서 총격이 일어나 현지인 직원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현지 SNS 등에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신한은행 미얀마 양군 지점의 출퇴근용 셔틀버스에 대한 총격이 일어나 현지인 여성 직원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소식이 확산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격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탄두를 실느냐 마느냐가 본질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한편에서는 북한 미사일 시설 공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탄두 탑재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공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북극성 2호를 비롯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만드는 평안북도 구성 전차 공장에선 시설물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고 ICBM급인 화성 15형을 조립한 316 공장에서도 활동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9년부터 약 2년간 우리 돈 약 3,57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을 통해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북미 뉴욕 채널 등을 점검하고 회의가 열리는 메릴랜드의 해군 사관학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provides an opportunity for our nations to consult on a wide range of regional issues and foreign policy priorities, including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ddressing the COVID-19 pandemic and combating climate change. 백악관은 한미일의 이번 만남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안보 사령탑 차원의 첫 다자 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가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밝힌 바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최근 전기차 경쟁에 나선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회사 이름을 전압의 뜻을 담은 볼츠바겐으로 바꾼다는 거짓 발표를 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주가 조작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미국 지사는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발표합니다. 국민 자동차란 뜻의 독일어 폭스바겐을 전압 단위인 볼트가 들어간 볼츠바겐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몇 분 뒤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언론들의 확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날 이름 교체는 사실이고 올해 5월부터 바뀐다고 재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폭스바겐이 이름까지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Replacing the K with a T, which would become Volkswagen.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장중 12%까지 치솟는 등 파장이 커지자 독일 본사는 급히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전기차 광고 효과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이 무리수를 두다 사태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에 밀리고 다른 부문에선 한국 기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CNN은 완전히 의도된 충격적인 말장난이라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폭스바겐이 주가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벌어진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폭력 실태 보도가 나가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엽기적인 폭행이 난무한 청학동 서당. 학생들은 학생들끼리의 폭력보다 원장의 폭력이 훨씬 심했다고 말합니다. 대든다고 때리고 말이 안 통한다고 폭행하고 일을 하라며 뺨을 쳤습니다. 발바닥을 때려요. 그냥 슬리퍼를 대충만 위에 신고 올라갔다고 갑자기 다 나오래요. 따귀를 딱 때려요. 그냥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강제노동도 시켰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를 지을 땐 공사장에서 벽돌과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농사 체험 정도가 아니라 기겁을 하면 2달 정도 그걸 건물 짓는데 동안있다 하더라고요. 하수도가 막히면 학생들이 땅을 파서 뚫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뭐 돈을 줘가면서 노예짓을 했죠. 그냥 일만 하다가 왔어요. 그냥. 매달 내는 돈은 100만 원이 넘었지만 서당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20-30분뿐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차라리 라면을 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냥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라면도 안 줘요. 살이 뭐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거의 한 15kg 넘게 빠졌죠. 그러면서 부모들에겐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간식비라고 그래서 몇십만 원 가고 뭐 치킨을 싸야 된다 그러면 뭐 치킨도 뭐 한 20마리씩 뭐 결제를 해주고 간식도 필요하다 그러면 또 뭐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 또 몇십만 원 보내주고 막 한 10만 원 돈 줬죠. 하지만 서당 원장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강제노역에 대해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님이 예를 들어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안 해요.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네, 봉사도 하고.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장이 마치 교주처럼 행동하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서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3살배기 여자아이. 대검찰청의 유전자 검사도 외할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침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는 아직 물증도 증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99.999% 대검찰청이 내놓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숨진 3살배기의 친어머니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맞다는 겁니다. 3번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석 씨는 줄곧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고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조차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이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부는 여러 검체를 다시 채취해 만일의 가능성까지 모두 검증한 만큼 오차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석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단 아이를 바꿔치기한 장소마저 논란입니다. 경찰은 석 씨의 20대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가 유력한 현장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생아의 인적 사항을 담은 발찌가 분리돼 있다는 것 외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석 씨의 추가 혐의와 관련될 수 있는 석 씨의 사라진 실제 손녀의 행방은 아직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 씨가 아이를 실제로 출산했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석 씨가 셀프 출산, 셀프 준비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육아용품을 주문했다곤 하지만 말 그대로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석 씨의 의미 있는 진술이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석 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 아이 바꿔치기의 혐의를 밝혀내는 재판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불어닥친 프랑스가 화창한 봄 날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불어닥친 프랑스가 화창한 봄 날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와중에도 공원과 강변 곳곳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파리 도심공원과 센강 일대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리옹 손강 근처에서는 300명이 모여 대규모 야외 파티를 벌이기도 하고 공원에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경찰이 개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 적용해온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주거지 반경 10km 밖으로 나갈 때는 이동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3주간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공원과 바다 등에 인파가 몰리고 있어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나발리는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교도 당국이 법률을 준수하고 내가 초청한 의사를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는 등과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왼쪽 다리도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교도소장에게 신청서를 써서 의료 지원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다시 교도소장 앞으로 신청서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단식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마주한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 간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콜롬비아 피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가 충돌해 군인 2명이 숨진 이후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6천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충돌이 마약 밀매를 둘러싼 베네수엘라 군과 불법 무장단체 간의 영역 다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멕시코에서 검사가 실종자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유족에게 전달해 난리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쓰레기 봉투의 시신, 유족 망연자실입니다. 쓰레기 봉투 앞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 지난해 4월 실종됐던 아들의 시신을 담은 쓰레기 봉투를 전달받고 망연자실입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실종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전달한 곳은 멕시코 남동부의 베라크루스주 검찰이었는데요. 유족을 울린 담당 검사는 즉각 해임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베라크루스주의 실종자 가족 모임은 사망자의 존엄성과 유족 권리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강력 범죄가 많은 멕시코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 실종자가 8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픈 새끼를 걱정한 어미 고양이의 영리한 대처가 화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끼 병원 데려온 어미 고양이. 터키 이즈미르의 한 병원. 어미 고양이가 입에 새끼를 문 채 진료실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어미 고양이는 다음 날에 또 다른 새끼를 물고 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고양이가 배가 고파온 줄 알고 먹을 것을 줬지만 어미는 계속 수의사들을 따라다니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수의사가 새끼 고양이들을 살펴봤더니 눈에 심각한 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의사들의 안약 치료로 새끼 고양이들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병원 측은 고양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새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라크에서는 알 대신에 새끼 고양이를 품은 암탉이 등장해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긴 건 달라도 내 새끼. 암탉의 배 밑을 들쳤더니 이건 뭔가요? 커다란 눈망울을 자랑하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어느 날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한 이라크 농부.
닭들이 행여나 고양이에게 먹히는 건 아닌지 닭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는데요. 그런데 고양이는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암탉객에서 가냘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암탉의 배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새끼 고양이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미 고양이는 닭장 근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데요. 농부는 새끼 고양이들이 자랄 때까지 닭에게 보육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괴짜로 유명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시대를 열 민간 우주선을 공개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괴짜 억만장자의 세 번째 우주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주선.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리처드 브랜슨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 개발한 버진 스페이스십 이미진입니다. 신형 우주선을 탄 우주 여행객들은 수만 미터 상공까지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지구 대기권의 끝에서 지구와 우주를 동시에 조망하는 특권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 외장은 거울과 비슷한 특수 소재로 제작돼서 탁월한 단열 보호 기능도 갖췄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신형 우주선의 시험 비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는 조종사만 탑승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승무원도 동승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새와 물고기의 천국이라 불렸던 남미의 유명 호수가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들도 죽어가는 쓰레기 호수. 플라스틱 병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쓰레기 처리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 바로 볼리비아의 우루우루 호수입니다. 해발 3,600여 미터 고지대에 위치해 절경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인데요. 물고기도 많아서 낚시꾼들에게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고기도 새들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불리는데요. 인근 산호세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중금속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태학자들은 생활 쓰레기와 기후변화까지 겹쳐 호수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졌다며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뇌수술을 받기 위해서 극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당신이 챔피언 수술을 위해서 150kg 감량입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셀카를 찍은 이 여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뇌수술을 받기 위해 무려 150kg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과체중에 시달린 미국인 이블리 씨. 2007년 아이를 출산한 뒤 체중이 227kg까지 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머리 통증과 함께 시력 저하까지 찾아왔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 뇌가 두개골보다 과하게 커져서 압박을 줄이는 뇌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블리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운동과 식이 조절에 전념했다고 하는데요. 덜 먹기 위해서 위절제술까지 받은 이블리 씨는 결국 성공적인 뇌 수술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체중 감량 후 쇼핑을 나가거나 산책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는다며 기뻐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